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캐나다 할리팩스라는 곳에 살고 있는 헬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요일 저녁이고요, 밤이고요. 오늘도 파머스 마켓을 하고 와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요즘에 또 무슨 시즌이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게 있어요. 요즘에 보면은 이 할리팩스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 집 정보가 있기 때문에 할리팩스 프로퍼티 텍스 빌이 왔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첫 번째로 내야 되는 금액이 2,444.98불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2,500불이니까 한 250만 원 정도 되겠네요. 한 250만 원 정도가 4월 말까지 일단은 처음으로 납부해야 될 금액이고, 10월 달에 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때 나오면 10월 말까지 또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도 한 이 정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텍스 시즌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생각이 많아지는데, 저희가 저번에 제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다시피 굉장히 큰 집에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캐나다에서 처음 구매하는 집이기도 하고, 뭐 마당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가라지가 2개였으면 좋겠다, 방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베이스먼트도 있었으면 좋겠다, 베이스먼트에서 좀 여가를 즐겼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가족들의 요구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충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호기롭게 나름 이제 큰 집을 구매하게 됐었는데,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제 저희 애가 다른 만약에 타주로 이동해서 학교를 갈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 부부 둘만 이 집에 남는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집이 너무 크지 않나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고, 구독자님들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집이 조금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에서 보면 노부부들이 조금 현금 확보도 하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다운사이징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제 다운사이징이라는 게 이제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렇게 줄여서 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보통 이제 노인분들은 뭐 병원이나 이런데 아니면은 주변에 이런 인프라가 잘 구축된 곳으로 이사를 많이 가고, 아파트나 그런 콘도 같이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그런 형태의 주거 형태를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니긴 해서 이거보다는 좀 작은 집, 저희는 지금 지하 베이스먼트 1층, 2층에서 3레이어로 구성된 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단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방갈로 정도의 집이면 어떨까, 단독주택 형태의 집. 그러면 뭐 2층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계단도 이제 올라갔다 왔다 하지 않고 그래도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우스 집은 유지하는 그런 집으로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고, 이제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이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도 이제 좀 걱정이 됐고, 또 애가 이제 독립할 수 있다는 이제 가정이 이제 좀 생겼기 때문에, 또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큰 집이 필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다음에 뭐 전기나 전기세라든가, 여기 할리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세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난방비 뭐 여러 가지 이제 집 관리에 드는 관리비 같은 거를 좀 줄여볼까 하고 저희 부부가 이제 다운사이징을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고, 저는 좀 잘 정돈된 그런 좀 방갈로 형태의 단독 형태의 집으로 가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냈는데, 또 저희 남편은 좀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왜냐면 일단은 가게 되면, 다운사이징을 하게 되면 이제 집을 팔게 될 경우에는 이 할리팩스나 캐나다 전 지역은 굉장히 많은 돈이 들게 돼요. 이제 사는 것보다 팔 때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우선은 팔게 되면 여기는 리얼터비가 집 파는 가격의 5% 정도가 책정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가정해서 이 집이 8억이다. 8억이면 5%라 하면 이제 리얼터비로 4천만 원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고요. 굉장히 큰 비용이죠. 4천만 원에다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집을 팔 때 변호사를 해서 변호사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비용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1,500불에서 1,700불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한 200만 원 넉넉하게 잡아야 되고, 이사를 가게 되면은 또 이사를 해주는 이사 업체를 써야 된단 말이죠. 옛날에는 짐이 없고 작은 집에서 이렇게 이사를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셀프 이사를 했었는데, 이제 점점 이제 이게 덩치가 집이 커지다 보니까 이게 셀프 이사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사 비용도 이제 여기서는 알아봐야 되겠지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 한국도 몇백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아마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가게 되면 나가기 전에 팔기 전에 여러 가지 뭐 고쳐야 될 부분도 고쳐야 되고, 뭐 지붕을 갈아야 되고, 경우에는 지붕을 갈아야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봤을 때 남편이 생각하기에는 집을 팔아서 남는 게 없을 것 같다. 집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고 좀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좀 싼 집으로 가면서 그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결국엔 팔아서 돈이 얼마 남지 않는다. 남지 않고 또 집은 작은 집으로 가게 되고, 그렇다고 또 다시 큰 집으로 오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판 가격에 올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니다. 또 그때가 되면 또 가격이 좀 더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집도 잃게 되고 돈도 남는 게 없고, 작은 집에 또 살게 되고, 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을 파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희 부부가 좀 생각이 갈리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만약에 애가 여기서 독립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둘이서 예, 이 큰 집에 좀 사는 건 무리라는 좀 생각이 좀 들게 되었고, 저는 사실상 지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내려가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거기 지하에 가면은 노래방 시설도 해놓고 좀 거기서 많이 우리 엔터테인을 즐기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일단 현생이 바쁘다 보니까 지금은 지하에 내려갈 일이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참 고민이 많은데, 일단은 또 여기에 한 지금 4년 이제 가까이 살다 보니까 집에 대한 정도 애착도 많이 생겼고, 남편이 하나하나 이렇게 막 고쳐 나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너무 이 집이 좋거든요. 좋고, 그다음에 일단은 뒤에 여름 되면은 여기 뒤에 가면은 저희 백야드가 너무 좋기 때문에 거기서 앉아서 이렇게 쉬는 것도 좋고 바베큐 하는 것도 되게 좋기 때문에, 일단은 당분간은 유지하겠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제 다운 사이징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마 이제 다운 사이징 해서 집을 이제 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댓글에 그렇게 했다고 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또 영상을 보시면 또 저희 부부에 대해서 또 많은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제가 다운사이징을 할 생각이 있다. 근데 이제 팔 경우에 비용도 많이 들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좀 생각이 많아지고 있고, 또 가지고 있자니 이제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가 아니면은 관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불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낭비하는 게, 그래서 조금 이제 요즘에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항상 이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 바이.